한국인 필요 없어. 한국인이 안 오면 중국 손님 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중국 인구가 더 많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참나 환장하겠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관광으로 먹고 사는 푸켓에서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인지 몰라. 여기 태국 푸켓에 위치한 한 식당. 이곳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푸켓의 관광업계는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이제는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리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는 아난타라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국분들이 이 사연을 보게 된다니 무척 기쁩니다. 사실 태국 사람들은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한국에서 성공한 연예인 중에 태국 사람들이 많아서 다들 한국하면 꿈을 이루고 부자로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요즘은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태국에 있는 계급사회 때문이에요. 태국은 왕족이 있는 나라로 왕족이 부를 독점하는 계급사회입니다. 상위 계층으로 불리는 하위 소하소가 있어요. 반면 태국 인구의 90%는 서민 계층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로소라 불리고 가난하게 사는 편입니다. 계급을 벗어나기 어려운 강한 서열이지만 이러한 계급 구조 속에서 많은 태국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로소 출신인 블랙핑크의 리사의 성공은 태국 서민 계층에서 성공한 유일한 아이돌로서 태국 서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식당들은 이러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더욱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게다가 태국 총리는 리사를 태국 파워의 중심으로 극찬하며 한국의 K-팝이 태국의 문화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사의 성공은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태국은 보통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방문했었는데 언제부턴가 태국 내의 한국인 관광객들은 점점 줄어들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은 한국이건 중국이건 할 것 없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죠. 아무래도 태국은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나라다 보니 코로나 기간 동안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난 후부터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단체 여행을 올 수 있게 되면서 태국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중국인 관광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태국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태국에서 발생한 놀라 뒤집어질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총기 사건으로 중국인이 사망하자 태국 정부는 주요 관광지에 중국 경찰을 배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태국 내외의 관광객들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사건은 관광지의 안전 문제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고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계속되었죠. 어쨌든 그날은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친구 마리아의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마리아는 푸켓 시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끔 친구들끼리 모여 마리아의 가게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랍장을 타고 가고 있는데 친구 안나가 이거 봐 라며 SNS 대화방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저는 영상을 클릭하자마자 도저히 보기 어려웠습니다. 영상에는 중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게 찍힌 영상이었는데 정말 믿기 힘든 장면들이 가득했어요. 길거리에서 공공장소에 침을 뱉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바닥에 던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닥에 쌓인 음식물 쓰레기를 피하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중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발을 씻는 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방에서는 중국인들 정말 이해가 안 되라며 채팅창이 폭주했어요. 그중 한 친구는 어떤 사원에는 아예 중국인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그 사원에서는 중국인들이 화장실에서 저지르는 더러운 행동을 도저히 참기 어려워서 아예 중국인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더군요. 하지만 불만이 너무 커지자 새로 화장실을 하나 더 지었대요.
그래서 기존 화장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게 하고 새로 지은 화장실은 태국과 다른 나라 관광객만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요. 이런 영상을 보니 중국인들 때문에 점점 민원이 폭주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윗분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어도 중국 관광객 인구가 훨씬 많으니 더 많이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지만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 같은 젊은 공무원들은 다른 생각이었죠. 먼저 한국인들이 왜 태국에 오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얼마 전에 관광청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태국의 마약 문제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태국은 이미 대마초가 합법화되어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키우라고 권장하기도 해요. 그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태국에 놀러와서 모르고 접했더라도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법을 잘 지키고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이런 이유들 때문에 태국 여행을 꺼리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살인 사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모해 안에서 드럼통에 담긴 한국인 시신이 발견된 일이 있었죠. 아직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관광차 입국했다가 실종되어 불법 도박이나 마약과 관련된 문제가 거론되니 관광을 꺼리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사실 한국인들은 관광업을 하는 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한국인들을 정말 환영해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뿐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었죠. 일부 상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다 사가서 불만을 갖거나 특정 가게만 잘 되니 한국인 관광객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는 매우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한 한국인 대신 중국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일부에서는 중국과 상호비자 면제가 시작된 이유가 태국의 상류층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화교 출신이거나 혼혈이라 중국인들에게 우호적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힘없는 말단 공무원인 저희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제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위에 보고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불만만 잔뜩 들어야 하거든요. 오늘도 바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의 식당에 갔는데 늘 불안은 현실이 된다고 하죠. 마리아는 식당에 오는 중국인 손님들로 굉장히 힘들다고 울상이었어요. 상호비자 면제 덕분인지 중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매너가 없대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음식을 무작정 가져가고 종업원들에게도 하인 부리듯이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원래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다른 식당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서비스 음식을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는 중국인들 때문에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구들과 대화방에서 나왔던 화장실 문제는 이 식당에서도 똑같다고 했어요. 중국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사용을 한 건지 더럽게 되어 있어서 화장실 담당 직원을 더 배치해 중국인이 사용한 후마다 다시 확인하고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따로 있다고 했어요. 바로 중국 손님들이 식당 직원들을 하인처럼 대하는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기겁해서 그만둔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죠. 물론 여행객들이 많아지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직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들 모두가 분노하며 그런 무례한 행동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미카가 식당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미카는 푸켓시장 근처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데 중국인이 아무리 많이 와도 거리만 더러워질 뿐 매출은 그대로라고 했죠. 미카의 말에 좀 의아했습니다. 푸켓시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매출이 좀 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미카는 중국인들은 주로 중국 화교가 운영하는 가게를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화교의 매출을 더 올려준다는 거였죠. 문제는 거기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한 다음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결제해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소비로 잡히는 게 전혀 없다고 했죠. 이러한 결제 방식이 태국의 관광 수입에 지장을 주는 중국인 소비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결제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태국에 올 때부터 저렴한 항공과 숙박 패키지로 오는데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관광으로 태국에서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중국인들이 시장 근처에서 사용한 쓰레기들을 길바닥에 아무데나 버리고 가버리니 오히려 길만 더러워진다고 했죠. 친구들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같다며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중국인들을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꺼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열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죠. 한국인 이야기 하자마자 마리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좋은 손님들이라며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죠. 식당에 들어와 앉으면서 혹시 자리가 좀 더러우면 그냥 알아서 닦아낸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늘 친절하게 괜찮다고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시킬 때도 종업원이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필요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요청한다고 했어요. 이런 점은 중국인들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볼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인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기념품 가게에서도 예의를 지키며 구매한다고 했어요. 이런 점들이 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식당에서 겪은 친절한 한국인들 이야기를 하자 안나도 자기도 할 말이 많다며 나섰어요. 그날은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야시장 손님들이 많아 안나도 보통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한국인 남성 2명이 들어와 혹시 물을 좀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손님이 너무 더워서 기진맥진해 보였다고 했어요. 안나는 물이 없다며 근처 편의점을 알려줬는데 이미 그 편의점은 문을 닫은 지 오래여서 죄송하다며 돌아가려 했대요. 평소라면 안나는 대충 지나쳤을 텐데 워낙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지쳐 보여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근처 가게에 가서 물과 음료수를 사다 줬다고 해요. 그러자 두 손님이 정말 고마워하며 안나의 가게에서 기념품을 잔뜩 샀다고 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정말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고 갔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일을 잊을 때쯤 이상하게 안나의 가게에 한국인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평소와 달리 한국 손님들이 유달리 많아지자 안나가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었더니 손님들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더위를 먹었던 남자 손님들이 인터넷에 안나의 가게가 정말 친절하고 저렴하다고 글을 올렸고 혹시나 야시장 근처로 기념품을 사러 갈 일이 있다면 꼭 들러달라는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본 한국 관광객들이 의리로 안나의 가게에서 기념품을 샀다는 거예요. 안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는 한국인들의 의리에 감탄했어요. 사실 고마움의 표시로 안나의 가게에서 기념품을 잔뜩 샀는데도 모자라서 따로 인터넷에 글까지 올려주다니 보통 정성이 아니었죠. 심지어 그 글을 본 한국인들이 일부러 안나의 가게를 찾아와서 물건을 사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정과 의리가 가득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아지니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날은 내내 장사하는 친구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관광청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중국인들을 다시 막거나 단속할 수도 없고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더 유치해 보자고 했죠. 역시나 그 다른 나라로 거론된 1순위는 한국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사단을 파견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어요. 다들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설레었어요. 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하도 이 프로젝트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내부에서는 경쟁을 통해 출장 인원을 선별하기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할 건지 PT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었죠. 당연히 저도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싶었기 때문에 PT 준비에 매진했어요.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여기에 모든 열정을 쏟았죠. 다른 곳도 아니고 한국을 공짜로 갈 수 있다니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먼저 한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고 한국에서 일했던 친구의 도움도 받으며 PT를 준비했습니다. 제 모든 열정을 쏟아 발표를 마친 후 저는 운 좋게도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으로 출장을 갈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한국에 도착했고 팀원의 제안으로 익선동에 가게 되었습니다. 익선동은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소로 어떤 매력이 있길래 많이 찾는지 파악하고 태국 내에 발굴할 만한 장소가 없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마침 익선동은 주말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한국인들에게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 카페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사실 무작위로 들어갈 법도 한데 모두 차례를 지키며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잔의 음료를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이러한 배려와 질서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솔직할 수 있나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로 분쟁이 생길 일이 없겠다 싶었죠. 익선동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 다른 모습들은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똑똑하고 누가 제 방을 두드렸어요. 저는 밖을 확인하곤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은 바로 저와 함께 출장 온 마르코였습니다. 마르코는 한국의 밤문화가 궁금하지 않냐며 이것도 출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일정도 있고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솔직히 궁금한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아무리 한국의 밤문화가 화려하더라도 태국의 번화가만 할까 싶었죠. 마카티의 번화가는 태국에서 가장 활기찬 밤문화를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몰려와 밤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곳이죠. 마르코는 한국도 소문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면서 홍대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같이 가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마르코는 홍대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태국에 놀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뚝뚝이 주된 교통수단이라 번화가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중간에 꼭 택시나 버스를 갈아타야 해서 솔직히 관광객 입장에서는 꽤 불편하거든요. 게다가 태국은 교통체증이 심해 한 번 길이 막히면 어마무시하게 막히는 탓에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서울은 어딜 가나 지하철이 곳곳에 다니니 참 편리하다고 느꼈죠. 이런 점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태국의 많은 뚝뚝이 기사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홍대로 이동했고 홍대에 도착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마르코가 더 놀란 듯 했죠. 소문으로 듣기에도 굉장히 화려한 곳이라고 했는데 골목마다 늘어선 가게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북적했어요. 한참 골목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마르코가 큰일 났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란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얘기했죠. 주변 화장실이 유료일 텐데 보통 태국에서는 현금만 받거든요. 저는 현금도 없어서 큰일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화장실 표지를 본 것 같았거든요. 태국에서도 MRT에는 화장실이 없지만 유료 화장실은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있을 것 같았죠. 돈을 내야 하는 건 일단 나중에 생각해보자며 역으로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지하철역에는 화장실이 있었고 그곳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쾌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각 칸마다 휴지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보리를 보고 나온 마르코는 한국 정말 대단하다며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선진국의 증거가 아닐까 하며 감탄했어요. 그렇게 고비를 넘긴 마르코는 화장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다며 1분 1초가 아깝다면서 제 손목을 잡고 미리 알아둔 가게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엄청난 스피커 소리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 여기가 마치 티추카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서 그런지 정말 신났죠. 가게에서는 K-팝이 흘러나왔고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다 같이 춤추며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제 몸에 슬쩍슬쩍 닿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반복적으로 닿는 불편한 느낌에 점점 불쾌해졌어요. 하필이면 마르코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디로 이동할 수도 없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들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저는 두 눈이 커졌어요. 제게 불쾌한 행동을 했던 남자의 손을 다른 사람이 휙 하고 잡아채고는 한국어로 저 대신 화를 내주는 거예요. 제게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손을 획 뿌리치며 대충 뭐라고 하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저를 도와준 한국 남자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다음엔 그런 상황일 때 꼭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저 남자가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굉장히 짜증났지만 제게 불쾌한 행동을 했던 게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면서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아무튼 덕분에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라고 하자 그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마르코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따로 한잔하고 들어갈 거라며 먼저 들어가라고 미안하다고 보냈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일정이 생겨서 저도 가봐야겠다고 하니 그는 제게 택시 타는 곳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태국으로 돌아왔고 시차를 다녀온 뒤 더 바빠졌습니다. 이번 시차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유치를 위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저는 시찰 결과 보고서에 한국인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공중도덕과 예의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우선 태국 국민들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캠페인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보기에 좀 부끄러운 면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르코는 화장실 문제를 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처럼 깔끔하고 무료인 화장실이 많아야 관광객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직접 겪어보니 정말 난처했다고 덧붙이며 현재 유료인 곳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아무튼 저희 팀이 열심히 연구해서 꼭 다시 한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그 남자 생각을 하곤 해요. 혹시나 다시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행지에서는 꼭 이런 감동적인 일들이 생기곤 하는 것 같아요. 홍대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만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전해드린 아난타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